안녕하세요. 건상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횡적을 방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렵죠? 횡적을 방정보. 낯섭니다. 구조하시는 분들도 좌구를 하면 좀 어려워해요. 근데 건축사 시험에서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 해답을 도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 위주로. 그래서 적절하게 횡적을 방정보를 어떻게 계획할 건가라고 하는 기준만 서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 여기 일단 한번 OX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횡작을 방정보는 철골 구조에만 적용된다. OX 맞을까요? 틀릴까요? 횡작을 방정보는 철골 구조에만 적용된다. RC 구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횡작을 방정보는 구조계획 시 꼭 필요한 부재는 아니다. OX 꼭 필요한 부재가 아니면 왜 할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부재일까요? 예. 횡작을 방정보는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니다.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니란 말은 이 두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니기 때문에 꼭 계획할 필요는 없는 부재일 수도 있는 거죠. OX. 자, 답을 정하셨습니까? 한번 보시죠, 저랑. 보시면 답은 횡작을 방정보는 철골 구조에만 적용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횡작을 방정보는 철골 구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RC 구조에는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RC 구조에서 구조 계획을 할 때는 마치 횡작을 방정보처럼 들어간 보 같아 보이지만 횡작을 방정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작은 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횡작을 방정보는 구조 계획 시 꼭 필요한 부재는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왜 할까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횡작을 방정보를 구조 계획을 하면 경제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경제성 때문에 횡작을 방정보를 집어넣어요. 세 번째, 횡작을 방정보는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니다. 그렇죠. 주요 구조 부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재는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텍스트 세 개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마음속에 이제 각인 한번 시켜 보시고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왜 이런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하는 내용은 횡좌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내용은 좌굴이라는 내용은 있어요. 이 좌굴이라는 내용하고 횡좌굴이라고 하는 내용은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예. 일단 우리가 횡좌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좌굴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죠. 좌굴이 뭐냐면 좌굴 그러면 기둥에서 주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압축제. 대표적인 압축제죠. 상부에서 하중이 꾹 누르니까 얘는 압축을 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 요거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그림을 따온 건데 역학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요 기둥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위아래로 뭐가 누릅니까? 압축력이 눌러지죠. 그럼 꾹 눌러요. 그러면 기둥이 위아래로 압축력을 받으면 얘는 위아래로 변형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대로 변형이 일어나요. 달리 말씀드려서 누르지 않고 당긴다고 하면 늘어나겠죠?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대로.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을 쭉 늘어뜨리면 느리는 방향대로 늘어납니다. 다른 방향으로 안 늘어나죠. 근데 좌굴이란 뭐냐? 얘가 위아래로 꾹 누르는데 위아래로 변형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발생돼요? 좌우로 발생해요. 다시요. 하중 방향하고 변형 방향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거를 좌굴이라고 합니다. 쉽죠? 뭐 복잡한 계산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역학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중이 주어지면 하중이 주어지는 방향대로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좌굴이라고 하는 거는 하중은 위아래로 작용을 하는데 변형은 하중은 위아래로 작용하는데 변형은 좌우로 발생하는 하중 방향과 변형 방향이 달라요. 이러면 부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도 전에 획가닥 꺾어집니다. 이게 좌굴이에요. 자, 이제 횡작을 봐야 되겠죠. 횡작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횡작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발생됩니까? 보에 발생되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냥 좌굴이라고 하면 기둥, 횡작울이라고 하면 보. 자, 다시 보가 있습니다. 하중이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작용을 하죠. 슬라브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 하중 방향에 의해서 이 보는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됩니까? 1번 방향으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렇죠? 1번 방향으로. 근데 1번 방향으로 물론 변형을 하지만 추가로 동시에 어떤 방향까지도요. 이 옆으로 이렇게 비틀고 획가닥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변형도 같이 일어나요.
보에서는. 그래서 하중 방향은 요 상하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변형 방향은 밑으로 그 하중 방향대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더해서 변형 방향이 이렇게 획가닥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의 변형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의해서 하중 방향과 발생되는 변형 방향의 다른 어느 부재에서요? 보에서 발생되는 좌구를 우리는 횡좌구리라고 합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좌구리나 횡좌구리나. 근데 좌구리라고 하면 기둥에 발생을 하는 좌구리고, 횡좌구리라고 하면 보에 발생되는 좌구리입니다. 우린 지금 구조 계획을 하고 구조 평면도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에 대한 좌굴보다는 보에 대한 좌굴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횡좌굴에 대한 이 아이템이 구조 계획 시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념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저만 어렵지 않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좌굴이라고 하는 게 다시 돌아가서 기둥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하중이 이렇게 상하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변형이 이렇게 좌우로 발생을 해서 부재 내력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내력 한도치까지 못 올라가고 그 중간에 변형을 일으켜서 부서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이 좌굴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 내력상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예. 상하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좌우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기에다가 좌굴 방지용포,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그냥 버팀대 하나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변형이 일어나면 안 돼 하고 딱 이제 지지를 하고 있으면 이 부재가 좌굴을 통해서 좌우로 변형이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어떤 것 때문에 좌굴 방지용포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놈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좌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기둥에서의 좌굴 방지용포입니다. 똑같아요. 요건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횡좌굴에 의해서 1번 아니고 2번으로 변형하려는, 이렇게 획가닥 돌아가려고 하는 변형, 이 횡좌굴을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힌트가 있었죠. 기둥에서는 변형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뭘 버텨주면 된다? 버팀대를 버텨주면 된다. 그게 좌굴 방지용포예요. 그럼 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A천강의 상부에 이렇게 획가닥 돌아가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인 구조부재, 메인 주요 거더나 보의 양 옆에 뭘 하나 대면 됩니까? 조그만 횡좌굴 방지용포를 살짝 기대주면 뭐가 발생을 안 해요? 횡좌굴을 발생 안 합니다. 그렇죠? 요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횡좌굴 방지용포는 이 주요 구조 부재에 횡좌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재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끝입니다. 횡좌굴 방지용포는 그런 의미 때문에 설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서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질문, 횡좌굴 방지용포는 어느 구조에서만, 철골 구조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RC 구조에서는 왜 횡좌굴 구조가 의미가 없을까요?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는 2m입니다. 세로 길이는 10m예요. 굉장히 세장한 하나의 슬래브 판이죠. 자, RC 구조고 일반 슬라브인 경우에 단변과 장변의 비가 2대 10이니까 1대 5겠죠? 비율로 따지면 1대 5죠. 그게 뭘 넘어가요? 2를 넘어갑니다. 단변 대 장변의 길이 비가 2를 넘어가면 무슨 방향 슬라브? 일방향 슬래브라고 했죠. 일방향 슬래브. 그래서 대부분의 힘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일방향 슬래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작은 볼 하나 끼워 넣어요. 딱 작은 볼 끼워 넣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무슨 보가 아니다? 횡좌굴 방지용포가 아니다. 메인 구조 부재를 옆으로 획가닥 돌아가는 걸 잡아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자, 보세요. RC 구조에서 일반 슬래브인데 단변 대 장변의 길이가 2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보가 하나 중간에 설치됨으로써 5m, 5m로 구분되죠. 슬래브가. 그러면 슬래브 한 판은 요게 하나의 슬래브 한 판, 그리고 요게 하나의 슬래브 한 판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변장비는 단변 대 장변의 비가 1대 2.5니까 여전히 2를 초과하죠. 그래서 일방향 슬래브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일방향 슬래브, 요것도 일방향 슬래브예요. 여기서 적용된 요 작은 보는 메인 구조 부재입니다. 자, 다시 세 번째로 똑같은 평면에 이번엔 작은 볼을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두 개를 집어넣으면 이제 2대 한 3.3 되나요? 2대 3.3, 2대 3.3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대 3.3이니까 1대 1.5, 1대 1.65니까 2보단 작아지죠. 그래서
이 슬래브 한 판은 이제 무슨 슬래브가 됩니까? 이 방향 슬래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 작은 보의 숫자에 따라서 구조 시스템이 바뀝니까? 여기서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슬래브, 주요 구조 부재의 시스템이 바뀌나요? 바뀌죠. 어떨 때는 일방향이 됐다가 어떨 때는 이방향이 됐다가 뭐에 따라서? 이 작은 보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주요 구조 부재의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RC 구조에서는 이 작은 보를 설치하는데 이 작은 보가 주요 구조 부재이기 때문에 횡작을 방지정보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역할도 일부 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 작은 보를 횡작을 방지정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요? 이 작은 보는 메인 구조 부재예요. 뭐를 바꿀 수 있는? 주요 구조 부재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주요 구조 부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RC에서는 요 횡작을 방지정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보를. 자, 이제 철골. 그럼 철골은 RC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가로 2m, 세로 10m짜리 RC, 스틸, 철골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 철골 구조는 데크 방향이 결정되면, 지금 데크 방향은 좌우 방향이죠. 데크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무조건 일방향 슬래브입니다. 자, 중간에 RC4처럼 이 철골부에도 중간에 작은 볼을 하나 넣었어요. 이 작은 볼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이 데크 방향이 바뀌나요? 이 철골 구조의 데크 방향, 일방향 슬래브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보가 있건 없건 뭐에 따라서 데크 방향만 결정이 되면 걔는 무조건 데크 슬래브는 무슨 방향 슬래브다? 일방향 슬래브다. 자, 그러면 세 개를 넣습니다. RC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를 넣어버리면 이 각각의 슬래브 하나가 무슨 슬래브로 바뀌어버려요? 일방향 슬래브가 이방향 슬래브가 되지만 철골 구조에서는 이 작은 보가 아무리 많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뭐의 방향에 따라서 데크 슬래브 방향이 딱 결정되면 무조건 무슨 방향 슬래브? 일방향 슬래브입니다. 자, 이 작은 보가 전체 데크 슬래브 구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죠. 이 개수에 상관없이 이 메인 구조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철골보를 무슨 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횡적을 방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RC 구조하고는 다르게 철골 구조에서의 이 횡적을 방정보는 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요 구조 시스템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얘를 왜 집어넣나요? 얘를 왜 집어넣습니까? 이유가 있죠. 자, 이제 그걸 보시면, 자, 다시 돌아와서 철골 구조에서 메인 구조에서는 자, 10m짜리를 이 메인 구조가 버틸려면은 이 메인 구조의 부재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 커져요? 얘는 하중도 버텨야 되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 횡작울에 대해서도 버텨주려면 누가요? 이 메인 거드 자체가 횡작울에도 버텨주려면 내력에만 필요한 부재 사이즈뿐만 아니라 횡작울도 방지할 만큼의 부재 사이즈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 부재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 거드에 대한 게. 근데 횡작울 방정보를 하나 딱 넣으면 이 횡작울 방정보를 넣는과 동시에 이 메인 구조 사이즈가 작아지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횡작울 방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큰 거 하나 집어넣나? 아니면 요게 좀 작아지더라도 작아지는 거 부재뿐만 아니라 추가 부재가 되는 거죠. 요거는 횡작울 방정보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큰 부재를 쓰는 경우하고 좀 작아지는 부재 크기에다가 횡작울 방정보를 넣는 그 물량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개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굳이 횡작울 방정보를 넣는 의미가 없겠죠. 시공만 더 힘들어지니까. 접합부라든지 추가되는 부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큰 부재에서 작아지는 부재의 정도가 횡작울 방정보를 넣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라고 하는 거에서 중자로 작아지는 이 부재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재 사이즈보다 훨씬 더 많이 작아지는 거죠. 얘를 추가로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이 횡작울 방정보를 집어넣음으로써 추가되는 물량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기 때문에 뭘 집어넣습니까? 횡작울 방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요. 횡작울 방정보라고 하는 거는 철골 구조에서 주로 적용되는 부재인데 이 횡작울 방정보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 횡작울 방정보를 집어넣음으로써 뭐에 영향을 미친다? 전체 공사 물량에 철골 물량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횡작울 방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횡작울 방정보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슬래브 시스템이라든지 주요 구조 부재의 시스템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늘만한 거죠. 늘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 횡작울 방정보는 하나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효과가 크다면
두 개 집어넣고 세 개 집어넣으면 효과가 더 커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횡절방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또 효과가 커지진 않아요. 하나 집어넣는 거하고 이렇게 세 개 집어넣는 거하고 세 개 집어넣는 게 그만큼 부재 사이즈를 요 메인 구조 부재의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효과가 있겠지만 하나 넣었을 때하고 두 개 넣었을 때하고 세 개 넣었을 때하고 추가해서 하나씩을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물량의 차이는 거의 없어집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횡절방 정보는 하나를 집어넣을 때가 제일 효과적이고요. 많아야 한 두 개 정도 집어넣으면은 그 횡절방 정보를 집어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은 거의 다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첫 번째, 횡절방 정보는 다시 리마인드하면 철골 구조 부재에 주로 적용되는 보고요. 그 다음에 횡절방 정보는 RC 구조의 작은 보처럼 메인 구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횡절방 정보를 집어넣으면 뭐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물량을 메인 구조 부재의 크기를 많이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철골 물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철골 구조에서는 횡절방 정보를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RC하고 철골하고 왜 RC에서는 효과가 없고 철골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자, 이제 관연도에서 횡절방 정보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론 강의를 해드리지만 이 이론 강의가 실제로 관연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계속 제가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리죠. 그걸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큰 아이템별로 실제로 각 아이템별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쭉 다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 스텝까지 다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이렇게 쪼가리 주요 아이템별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009년도, 2010년도 이게 퉁퉁 뭉뚱그려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시듯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듯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시려면은 구조계획에서 적용되는 각각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먼저 쪼가리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통합적인 이해가 다 돼요. 자, 보시면 2009년도 자 보시면 데크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이 방향으로 정해졌어요. 이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횡절방 정보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뭐의 방향과 평행하다? 데크 슬래브 방향과 평행하게 놓이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09년도에서는 횡절방 정보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비부재가 횡절방 정보예요. 횡절방 정보. 자, 이 메인 구조, 메인 거더나 메인 보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1.3m. 11.3m. 제가 계속 이 치수를 말씀드려요. 이 치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횡절방 정보를 과연 설치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경간 11.3m 보에 뭘 보냈습니까? 횡절방 정보 B를 보냈습니다. 이 횡절방 정보 B를 보냄으로써 뭐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A 부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넣는 겁니다. 데크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좌우 방향입니다. 그러면 데크 방향과 평행한 이 보들은 실제로 슬래브 하중이 여기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쵸? 바로 데크 방향에 의해서 이 메인 거더나 보 방향으로 하중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부재는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부재입니다. 그쵸?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근데 이 위에 보시면 여기는 왜 횡절방 정보를 안 넣었을까요? 그쵸? 대략 요게 11.4면은 요건 한 5m 정도 될까요? 5, 6m? 한 5m 정도 돼 보여요. 아, 그러니까 횡절방 정보는 설치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기준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예,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특정 길이 이상 되면은 설치를 하고 특정 길이보다 좀 작은 부분에는 뭘 하지 않는다? 횡절방 정보를 설치하지 않는다. 왜요? 횡절방 정보는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뭐 때문에 꼭 설치한다고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만 횡절방 정보를 설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횡절방 정보를 설치 안 해도 이 부재 사이즈로 뭘 버틸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 경관의 하중을 버틸 수 있어요. 되셨죠? 2010년도. 자, 보시면 2010년도. 자, 보시면 요 2010년도에서는 요 CE 부재가 횡절방 정보예요. 아, 근데 횡절방 정보는 뭐에 평행하다? 데크 슬래브 방향과 평행합니다. 데크 슬래브 방향하고 평행하지 않은 작은 보는 횡절방 정보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게 횡절방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데크 방향하고 평행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 다음에
자, 어느 메타에서 10m 경관에서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횡자열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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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횡자열방정보들이 전부 다 대략 경관이 한 10m 내외에서 하나씩 설치가 되는군요. 근데 여기는 요 구간은 횡자열방정보가 설치 안 됐죠? 왜요? 경관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경관이 넓다면 여기에도 요 방향으로 횡자열방정보가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횡자열방정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횡자열방정보는 데크 슬래브 방향과 평행하다. 두 번째, 경관이 어느 정도 이상 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10m. 앞에는 몇 m였습니까? 11.4m 정도 됐나요? 자, 2011년도 왼쪽은 RC예요. 오른쪽은 자, 여기가 10.5m군요. 10.5m 경관의 중간에 데크 방향과 평행하게, 데크 슬래브 방향과 평행하게 뭘 설치했습니까? C 부재를 설치했어요. 이런 부재가 철골에서의 뭐라고요? 횡자열방정보라고요. 요 C 부재를 설치함으로써 무슨 부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요 B 부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것도 10.5m군요. 자, 2013년도 문제 똑같습니다. 10.5m 쫙 세로로 무슨 방향과 평행하게? 데크 슬래브 방향과 평행하게 횡자열방정보를 쭉쭉 보냈죠? 다 보냈죠? 예, 10.5m B 이 B 부재를 넣었어요. 2014년도 문제. 자, 경관이 얼마입니까? 15m. 15m에 물론 이 경량철골에는 뭐가 없습니까? 데크 슬래브 방향은 없지만 데크 슬래브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펄인이 있죠. 펄인. 예, 펄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슬래브에서 추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지금 요 내용은 펄인과 관련된 내용은 펄인에서 설명을 드려요. 어쨌건 이 경량철골인 경우에는 데크 슬래브는 없지만 이 메인 거드의 크기가 얼마요? 15m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관이 넓죠. 그럴 때 펄인의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요 C 부재가 횡자열방정보의 역할을 합니다. 요 C를 설치함으로써 뭐를 줄일 수 있어요? 부재 크기를 A 부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2015년도 문제. 자, 여기 11m군요. 데크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데크 방향과 평행하게 B3이라고 하는 부재를 넣었어요. 요 B3 부재가 횡자열방정보 역할을 합니다. 자, 됐죠? 자, 관연도를 쭉 여러분하고 한번 훑어봤어요. 자, 뭐만 해당됩니까? 철골 구조인 경우에만 횡자열방정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뭐하고 평행하다고요? 데크 슬래브 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횡자열방정보는 들어가고 지금 쭉 보니까 최소한 몇 메타 이상 경관이 넘어가면 횡자열방정보를 설치해요. 10m였습니다. 10m. 자, 보시죠. 자, 정리하면 철골 구조에 설치하고 반드시 구조구역에서 필요한 부재는 아니지만 주요 구조 부재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횡자열방정보를 넣고요. 그 다음에 데크 슬래브 또는 펄인 방향과 모하게 평행하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요 구조의 부재의 크기가 10m 내외, 최소 10m 내외마다 한 군데씩 설치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주요 구조 부재가 있으면 이 횡자열방정보를 어디에 설치할 건가? 상부 플랜지에 설치합니다. 상부 플랜지. 그 다음에 대략 주요 구조 부재 춤의 3분의 1 이하 정도의 부재 정도로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면, 자, 주요 구조 부재 보라든지 걷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횡자열방정보는 요 주요 구조 부재보다 작은 부재가 쓰여요. 얼마만큼 작은 부재? 전체 높이가 h라고 한다면 그 h의 대략 3분의 h 정도. 여러분들이 요 주요 구조 부재를 H형강 보충 600을 썼다고 하면은 대략 한 200부재보다 작은 부재를 쓰시면 돼요. 그렇죠? 횡자열방정보는 무슨 용도라고요? 하중을 받는 용도가 아니고 요 주요 구조 부재의 횡작을 방지이기 때문에 횡작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재이기 때문에 조그만 부재를 쓰셔도 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자, 그러면 횡자열방정보를 위에다 설치할까요? 밑에다 설치할까요? 그렇죠. 상부 플랜지에다 설치합니다. 상부 플랜지에다. 자, 그래서 주요 구조 부재의 횡자열을 방지하기 위한 횡자열방정보는 상부 플랜지 윗부분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 주요 구조 부재의 경관 길이가 최소한 10m 내외마다 한 군데씩 설치를 하고요. 그 크기는 3분의 h라고 하는 거. 이 h형광의 몇 분의 1? 3분의 h 정도. 요 정도 크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여러분들이 횡자열방정보를 설치하는데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해되셨죠? 특히 요 5번하고 6번
주요 구조 부재 단면에 상부 플랜지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횡자월방 정보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주요 구조 부재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횡자월방 정보의 답니다. 여러분들은 요 정리된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관연도에서 어떤 부재가 횡자월방 정보로 적용된 건지를 체크를 하시면은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창하죠. 횡자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계산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개념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횡자월 방지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요 횡자월 방지 정보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전체 구조 이론 중에서는 반을 설명드린 건데 사실은 1번부터 여기까지 6번까지 횡자월 방지 정보까지가 주요 구조 부재에 대한 구조 계획이에요. 7번부터 이후로 나갈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요 구조 부재가 계획이 되면 거기에 양념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골격은 횡자월 방지용 보호 정도로만 정도까지만 계획을 하시면 다 된 것이다. 7번부터 13번, 12번, 13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양념으로 추가 점수를 받는데 필요한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이것으로 이번 동영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